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화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풀다운 메뉴, 확장 도구 상자, 치수 입력, 상태 표시줄, 도구 상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트레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툴이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도구와 그리기 도구, 또 편집 도구, 보조 도구 등등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작업 환경 설정에서 현재 여기 화면에 보면 현재 이제 트레이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 프리퍼런스에 대한 단위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각 기본 도구,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연습을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이제 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메뉴들,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풀다운 메뉴죠. 그리고 기본 메뉴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도구 메뉴도 이렇게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메뉴에 이제 리본 메뉴들이 있는데, 이 리본 메뉴들은 익스텐션의 웨어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루비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이제 설치한 것들입니다. 이 루비들은 스케치업에 3D 모델링을 이제 작성할 때 이 루비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비정형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면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처럼 또 다른 표현들을 많이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이제 3차원 구조의 이제 건물들이나 원형이 많고, 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공면도 있겠지만 이제 비정형 구조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루비들을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은 풀다운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에디트, 또 뷰, 카메라, 드로우, 툴, 윈도우, 익스텐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본 메뉴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브라든지 로테이트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푸시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꺼내놓게 되면 이제 이렇게 리본 메뉴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창에 이제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엔티티 인포메이션, 매테리얼, 컴포넌트, 스타일, 레이어 이런 것들이 이 우측에 보면 디폴트 트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 항목들이 여기 팝업 창처럼 이렇게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이거 하나하나를 눌러보면 그거에 해당된 것들이 지금은 이제 비어 있지만 여기 형태를 만들고 도형을 만들게 되면 그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한 거, 매테리얼에 대해서 색이라든지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색을 쓸 경우가 있고, 또 각각 재료, 아스팔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쭉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처, 질감에 대해서 또는 이제 매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접으면은 이렇게 접히고, 또 이제 컴포넌트는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CAD에서 블록을 만드는 것처럼 또는 W 블록으로 만드는 것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든 형태의 어떤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걸 올려놓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와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스타일은 도면을 그릴 때 어떤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의 형태는 두껍게 할 것인지 얇게 할 것인지, 그 이제 엣지 부분에 대해서 두께를 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형체를 만들고 형상화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일조에 대한 영향을 이제 고려를 하고, 또 이제 분석이나 평가를 할 때 계절에 따라서 이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니어리에서 디셈버까지 이렇게 계절에 대한 것들을 월별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 위치에 대한 거, 시간대가 그리니치 천문대의 기준 표준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죠. 그럼 거기에 기준의 시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위도와 경도상의 위치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맞춰 놓으면 우리나라의 이제 표준 시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의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전이냐 뭐 오후냐 그래서 시간대를 이제 정하게 되면 어떤 물체를 그려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절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 이제 씬은 작업을 하면 작업한 부분에 보는 방향에 이제 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쭉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장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장면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 그랬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레이어는 CAD에서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할 때 각각 여러 장의 표현을 위에서 봤을 때에 이제 중첩돼서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그것처럼 스케치업도 똑같이 CAD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이런 거에 레이어를 똑같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생성을 해서 뭐 이름도 주고 바꿔서 이제 플러스가 되면 계속 레이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업에서 이 레이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수히 많은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또 일부는 작업을 할 때 필요치 않은 거는 뭐 레이어를 좀 꺼놓고 단순 작업을 하고, 복잡한 그런 형태 속에서 부분을 수정이나 조정을 할 경우에 레이어를 갖고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하는 이제 엣지 부분을 처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스크롤바를 통해서 이 면의 선이 좀 굴곡이 있다든지 거칠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트레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 껐다가 다시 생성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조금 크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이 전체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이 정도는 이 화면에서 작업하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 도구,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가 있죠. 하나 하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이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기본 도구라고 그랬죠. 이제 뭐 셀렉트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인트 통이죠. 페인트 바켓, 그다음에 이레이저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라인, 사각형, 원형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 그리기인데, 제일 먼저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스케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선입니다. 선에 의해서 이제 면을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여기 원도 있고 다각형도 있지만 결국은 선의 연속이 이어져서 이게 이제 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선은 이제 기초적인 건데, 우리 스케치업에 보면 이렇게 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쪽으로 Y축, X축, Z축. 이 축은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게, 우리 CAD에서 보면은 바탕이 또 CAD에 대한 X축과 Y축이 있는 것처럼 이 절대좌표가 있고 이제 상대좌표가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업을 켜놓으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3축에 대해서 이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변경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엑시스, 이제 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배경이 무한대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위치를 스케치업에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무한대라고 하면 이 축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쓰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이제 복잡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축렬을 설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 아이콘의 축을 바꿔서 조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기본적으로 여기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두 번째 클릭을 이제 Y축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까만색이 나오다가 이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약간 그 스냅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찍고, 그 다음에 또 이 Y축렬 거의 비슷하게 가다 보면 또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찍고 하면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선과 선들이 이어져서 시작한 점에 다시 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면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 해서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이제 면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면을 만들 경우에는 선을 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 면이라는 거는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선을 갖고는 이제 형상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3차원적인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면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한 번 클릭을 하면 이제 면이 잡히게 되고,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면과 선이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울 경우에는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레이저 이렇게 이제 지울 수도 있고, 또 실행을 취소하려면은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실행이 이제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과 선이 같이 있는데, 선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 선을 잡을 경우에는 그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제 다 잡을 경우에는 우리 셀렉트 툴로 해서 윈도우로 이렇게 잡으면 이제 다 잡혀지게 되는 거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잡혀지게 됩니다. 또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우리 여기 이제 툴 중에 오빗이라는 툴이 있죠. 그거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아래 좌우 상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우스의 휠을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그 오빗 명령어에 이 Shift 키를 누르면 이제 펜 기능을 합니다. 펜 기능은 이제 요거 손바닥처럼 생긴 거죠. 이게 이제 펜 기능인데, Shift 키를 누르고 얘는 위아래가 아니라 비교 각도는 같지만 위치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 명령을 취소할 경우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제 그 명령이 이제 취소가 되죠. 또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다가 이제 전체를 볼 경우에는 돋보기 기능 툴을 이용하면 그 부분만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또 멀리 있는데 이 돋보기 기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그린 요 내용을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윈도우처럼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이제 크게 보여주고, 여기 6개의 기능은 이렇게 화면을 어떻게 보느냐, 구성을 하느냐, 요걸 이제 카메라 도구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마우스의 휠을 갖고 이렇게 하든지, 또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제 펜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고,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눌러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갖고 사용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 지금 임의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치수를, 우리는 프리퍼런스에서 이제 건축 도면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단위를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길이에 대한 거, 랭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선도 이렇게 하나를 찍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좌측 하단에 보면 입력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이라는 치수를 이렇게 치면은 2000에 맞게끔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찍고 좌측 하단에 수치 입력창에서 20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2000만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딱 내리면 이 길이가 전체가 2000, 2000, 2000 되는 이제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을 치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조 도구죠. 보조 도구에 보면 여기 이제 테이퍼 메저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줄자입니다. 줄자. 이제 줄자를 딱 누르면 이렇게 해서 그 지점까지를 딱 갖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대면 2000, 2m의 길이가 됩니다. 또 이쪽에도 그 스냅이 걸리는 부분에 모서리에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이제 2000 위치를 정확하게 길이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줄자 기능입니다. 또 줄자 기능은 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축선상에, 이게 이제 Y축이라고 그랬죠. 이걸 X축이라고 그러고, Y축상에 가상선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엣지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온 엣지 상에서 두 번 클릭을 하면 이제 가상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X축도 온 엣지 상에서 두 번 클릭을 하면 이제 가상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또 여기다 그리려고 했을 때 같은 축렬 상에서 도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X축렬 상에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같은 축렬을 Y축렬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요 선이 되겠습니다. 요 선으로 해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이 처음에 시작됐던 선에 같은 선상에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냅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줄자로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지나간 선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의 엔티티 요소가 이제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선이 다시 그려지면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됐을 때 요거 이제 지워버리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면으로 형성이 이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이드라인, 그 아까 가상선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선이 또 많다라고 하면 여기 뷰에서 가이드라는 게 체크되어 있죠. 이걸 잠깐 숨기면 또 없어집니다. 잠깐 숨겨지게 되는 거죠. 또 뷰에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보여주고. 이제 필요가 없다, 이 가상선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 풀다운 메뉴에서 딜리트 가이드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없앴는데 또 새로 생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실행을 취소를 하면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다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라인에 대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뭐 이런 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뭐 자유스럽게 이제 선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해하겠죠? 연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각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탱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R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서 면까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쉽게 사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사이즈를 원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를 누르고 우리 좌측 하단에 보면은 그 디멘션 라인이 있죠. 여기서 2000에 2000을 하게 되면 2000 사이즈 가로 세로가 2m인 2000mm인 그런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재 보면 줄자 도구를 갖고 재면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 특히 이제 기초판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수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런 판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시수를 입력해서 해도 되고, 가상선을 이용해서 요거를 무브 기능으로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일정한 방향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디스턴스, 그러니까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치수 입력 창이 있죠. 거기에 2000을 입력하게 되면 2000 위치에 이제 가상선을 만들어 줍니다. 요 X축에다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X축선상에 가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제 셀렉트로 이제 파란 선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브가 명령이 이제 M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X축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뛰면 또 하나 이제 복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좌측 하단의 치수 입력 창에 2000을 쳐주게 되면 X축렬로 2000 이렇게 거리가 띄어지는 가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 툴인 렉탱귤러로 이렇게 커서를 이동하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명령을 취소하려면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2m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좌우 상하 높이 위에 아래로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각형은 이제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되는데, 건축에 있어서 창도 사각형이고 뭐 이제 원형이라든지 형태가 이형인 여러 가지 형태도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럭과 컴포넌트를 좀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그 앞서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리기 도구에 푸시풀이라고 그랬죠. 이 스케치업에 있어서 이 푸시풀 기능은 모든 그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푸시풀은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져야 푸시풀이 밀고 당기면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줍니다. 3차원적인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본 메뉴에 푸시풀을 누르고 또는 P를 누르게 되면 이런 커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끌고 그 마우스의 좌측 버튼을 이렇게 끌게 되면 또는 밀게 되면 이렇게 형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기둥이든지 뭐 기초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높이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자고 하면, 그다음에 이 면은 이 흰색 면과 이렇게 진한 면이 생기는데 우리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 면을 클릭을 하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면의 반전이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이걸 누르게 되면 하얀 선입니다. 이 하얀 선이 그려지는 거는 이제 앞면이 되겠고, 진한 선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제 뒷면이 됩니다. 물론 이제 푸시풀 할 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을 봤을 때 하얀 면이냐 진한 면이냐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 또는 앞면과 속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뒷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앞면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면과 뒷면에 대한 것들은 단순한 도면을 그릴 때는 뭐 그렇게 지장이 없겠지만, 면이 많은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크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겹쳐 있는 데에서 면을 만들게 되면 속면과 뒷면과 앞면에 대해서 구분이 돼야지 정확하게 내가 푸시풀을 한 것이 또는 복사를 한 것이 또 면에 대해서 매핑을 한다든지, 아까 이제 색을 입힌다든지 재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매핑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게 앞면에 할 건지 뒷면에 할 건지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면 뒷면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우측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제 리버스 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지금 또 누르면 이제 뒷면이 되겠죠? 또 누르면 이제 앞면이 됩니다. 그래서 앞면을 전제로 해서 그림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이제 좋겠다. 그리고 이제 푸시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가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을 놓고 그 가이드라인의 높이를 이제 정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 푸시풀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치수를 4m다. 4m를 누르면 이 높이 값이 여기서 여기 값이 이제 4m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4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치수는, 우리는 이제 도면을 3차원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도면에 있는 2D의 도면을 3차원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모든 3차원 도면의 기준은 높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렬상의 높이가 항상 기입이 돼야지 3차원적인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한 면이 직육면체라고 하죠. 사각형의 위하고 아래하고 있기 때문에 6면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직육면체라는 얘기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면을 갖고 있고 이제 선을 갖고 있는데, 이건 면이고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그리고 이제 밑을 보면 또 밑에 면, 이렇게 이제 각각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스케치업은 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여기 있는 선을 무브 툴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다 그 엿가락처럼 붙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선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제 막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둥이라고 하면 이제 볼을 놓고 또 슬라브도 놓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도 하기도 어렵고 조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거를 처음부터 지우고 나서 하더라도 뭐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붙어 있으면 엿가락처럼 또는 이제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3차원적으로 만든 것들은 이 하나의 기둥이라고 하면 기둥으로서 존재해야 되고, 또 박스라고 하면 이제 박스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엔티티를 갖고 3D로 형체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무조건 블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메이크 그룹,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는 여기다 이제 선을 만들더라도 선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얘가 이동하게 되면 무브 툴을 갖고 이동하게 되면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선택이 안 됐죠. 얘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블록이 아닌 상태에서 선을 그리고 얘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 기둥과 같은 모델링의 선이 연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3번을 누르게 되면, 한 번 누르게 되면 이제 면이 셀렉트가 되고, 2번 누르게 되면 요 엣지 부분에 4개의 선이 잡히고, 3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 그려놓은 모델링이 전체가 이제 셀렉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블록이 된다. 이 블록은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이 되지 않고 요 블록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수정이 됩니다. 우리 CAD도 마찬가지죠. 블록으로 잡아놓은 거는 블록의 기본 베이스 상태에서는 이제 수정이 되지 않고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블록 안으로 들어가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블록상으로 이제 내부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제 잡혀서 여기서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블록 바깥에 있는 건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블록 안에서만 이제 수정과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동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고, 똑같은 거를 이제 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또 이거를 파란 선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이동을 한다든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됩니다. 또 정확한 치수만큼을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기준점을 잡고 복사를 한 6m 지점에 이동을 하겠다. 그럼 이제 커서를 고정을 시키고 나서 치수 입력창에 6000을 치면 이렇게 이제 6000 위치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6000이죠. 기준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요 모서리의 부분까지 이제 6000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사 기능이고, 이제 이동 기능과 복사의 기능. 이동은 있지만 이제 복사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입니다. 블록 또는 스케치업에서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AD에서는 블록이라고 하지만 스케치업에서는 그룹,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그룹에 대해서는 항상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3차원적으로 모델링을 박스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기초라든지 뭐 기초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는 항상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이어지는 다른 도면하고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에 대한 거 이해하겠죠? 창이라든지 뭐 계단이라든지 뭐 핸드레일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의 속성을 갖는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이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록이 깨진 상태죠.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Z를 누르면 계속 그 실행했던 명령어들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3번을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제 여기 그룹 위에 있는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요 팝업 창이 생기죠. 그래서 이 메이크 컴포넌트를 누르게 되면 이 컴포넌트는 CAD에서 W 블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컴포넌트, 그룹처럼은 생겼지만 이제 컴포넌트로 인식을 합니다. 이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둥이 똑같다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둥이 작아질 수도 있고 이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원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다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를 수정하면 그 하나만 수정이 되는 건 이제 그룹에서는 하나만 수정이 되지만, 이 컴포넌트는 이 자체에서 뭔가를 좀 수정을 해 보겠다. 그래서 푸시풀 같은 경우로 해서 이렇게 줄이면 전체가 다 줄든지 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속성은 다 똑같은 형체를 갖고 있다.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된다 하더라도 같은 컴포넌트, 아까 컴포넌트 이름을 1이라고 했죠. 1의 속성을 갖는 모든 컴포넌트는 하나가 수정이 되면 이제 전체가 다 수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또 높이를 이렇게 셀렉트 하게 되면 똑같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시풀인 P를 이렇게 해서 밀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줄어들게 되고, 또 위로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는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컴포넌트는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많은 그 형체를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 개, 두 개 뭐 각각에 대한 걸 일부를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그랬을 때 고치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 같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는 가능하면 정말로 이 변하지 않는 형태 또는 변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변하는 이런 상태의 모델링일 경우에만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룹을 만들어라. 또 이제 그룹을 만들었을 때 한두 개는 변형이 될 수 있고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은 아닙니다. 원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동그랗게 생겼지만,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겼지만 더 크게 보면 세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선이 연결이 돼서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작게 있을 때는 원처럼 보이지만 넓게 펴놨을 때는 이 원이 이제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원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다각형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이죠. 육각형이지만 여기 이제 우리 그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엔티티 인포메이션에 보면 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형에 대한 게 선이 우리가 여기 지금 6개를 셌지만 이걸 다 셀 수가 없죠. 그럼 이 선이 분할이 또는 선이 연속이 몇 개로 이루어진 원이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가 24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24개의 선이 연결이 돼서 이제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그먼트를 바꿔주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50개를 바꾸자 이거. 그럼 조금 더 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가까이 가보면 얘도 또 세그먼트로 되어 있어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선택을 하고 50개를 99개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더 원에 가까워지겠죠? 120개로 하면 이제 120개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아까 24개에서 50개로 바꿨다가 이제 120개로 되면서 원의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스케치업에서 120개나 뭐 200개, 360개로 해서 정말로 원형에 가까운 곡선으로 만들면은 되는데 왜 세그먼트를 이렇게 적게 시작해서 작성하는 사람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원을 만들게 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스케치업의 툴은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들이 세그먼트가 선이 요소가 면의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조정할 경우에 불필요한 것까지도 이 세그먼트, 이게 면의 분할을 조밀하게 하면 그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표현들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것들은 면 분할을 적게 해서 우리가 그리는 게 정말로 이렇게 본다라면 원이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120 분할을 했지만 120개 연속된 세그먼트로 했지만 아까 24개로 해도 이 정도
트레이에서 볼 거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24개도 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로 이제 선의 연속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개 분할로 되어 있죠. 얘도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개로 만들면 아까 처음에 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또 얘는 이제 120개로 했죠. 얘도 120개로 되면 똑같은 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원과 다각형은 사실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그먼트의 차이에 의해서 다각형이나 원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 원을 이제 12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육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6을 누르게 되면 육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원을 만드는 서클의 메뉴나 또는 다각형을 만드는 이제 폴리곤 메뉴나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서 이 세그먼트의 숫자에 의해서 원과 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의 선이 요 이제 선만 셀렉트 해야지 여기 이제 나오죠. 일단 120개로 하자 이거. 이제 원이 만들어졌죠. 이제 푸시풀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 이거.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지면 차이점이 뭐냐면 원으로 만들어진 이 선도 세그먼트가 120개고 다각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세그먼트의 선이 120개가 연속돼서 이게 하나하나가 120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푸시풀로 해서 면을 형성할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원처럼 이렇게 보이는 원 뿔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각각의 선이 하나하나가 다 존재하는 면과 선이 존재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물론 이것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있는데 숨기게 되면 이것이 똑같이 표현이 되죠. 이런 차이로 원과 다각형을 구분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평면상으로 보면 원은 똑같다. 근데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 방식이 이제 틀리고 항상 이제 선이 다각형 경우에는 나타나고 원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폴트 트레이에 대해서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럼 현재 상태의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비어 있는 상태로 셀렉트가 되지 않았다 이제 표시가 되죠. 요거를 면만 이제 셀렉트를 하면 이제 면에 대해서 면적하고 레이어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선까지 표시되면 이제 레이어만 표시가 되고, 선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선에 대한 레이어와 반지름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세그먼트 수와 길이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항상 선택한 도형이나 선택한 3D 모델링 3차원적으로 그려져 있는 푸시풀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위에 면만 선택할 때는 이제 레이어하고 면적, 마찬가지로 선까지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제 레이어만 잡히고, 선만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제 레이어와 반지름과 세그먼트 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엔티티는 내가 셀렉트한 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레이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 디폴트 값에 여기 이제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를 키게 되면 원형 기둥이라고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추가할 경우에는 레이어 이름을 이제 바꿔서 원기둥 다시 2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현재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원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한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똑같이 그 레이어는 이 원형 기둥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를 원형 기둥 2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셀렉트를 하고, 우리 툴에서 여기 레이어라는 툴을 뽑아 놓으면 리본 메뉴상에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툴로서 리본 메뉴로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 화살표를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쪽에 디폴트 트레이에 만들어 놓은
그런 레이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수십 개가 뜰 수가 있죠.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레이어 종류가 여기 이제 다 뜨게 됩니다. 근데 그렸을 때는 원기둥의 레이어지만 그 원기둥 다시 2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원형 2로 요 셀렉트가 된 거를 바꾸게 되면 레이어가 2로 바꾸게 되고, 현재 셀렉트 되어 있는 거는 요 선이 잡히지 않았네요. 이제 선도 레이어 2로 바꾸게 되면 선하고 면이 다 레이어 2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처음에 그려진 원은 면을 잡더라도 원기둥, 선을 잡더라도 원기둥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원기둥 2로 바꾸려면 이제 전체를 셀렉트, 면과 선을 셀렉트를 하고 원기둥 2로 바꾸게 되면 선택한 처음에 그린 원은 전부가 다 원형 2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두 개가 다 원 두 개가 다 원형 2죠. 근데 요 원기둥이 이제 필요가 없다. 나는 레이어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원형에 이제 표시를 하고 그걸 지우게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그 도형이나 3D의 레이어를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레이어 자체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게 있는 레이어상으로 존재하는 도형이나 모델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 그 도형이 내가 잠깐 숨겨놓고 싶다. 우리 그럼 예를 들어서 원형 기둥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요거만 원형 기둥으로 이제 한번 레이어를 이제 바꿔보죠. 그러면 지금 나 이 원 하나만 보고 이거는 잠깐 숨겨놓겠다라고 하면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에 원형 기둥을 이렇게 체크가 되면 잠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면을 그리게 되면 뭐 기둥, 보, 벽체, 창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도면 중첩돼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레이어는 좀 이렇게 꺼놓고 숨겨놓고 여기에서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여지게 하려면은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이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의 인포메이션, 그 요소에 대한 정보하고 레이어에 대한 사항들은 항상 화면에서 작업을 하지만 작업한 상태의 상황들이 항상 눈으로 지켜보면서 상황이 지금 현재의 트레이에 대한 현재의 상태의 도면이 레이어를 어디에서 그리고 있는지, 또 레이어 표시는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한 레이어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까맣게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원형 기둥이라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그리게 되면 그 원형 기둥의 레이어로만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려놓고 이제 바꾸면 되겠지만 빠르게 많은 도형들을 이제 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만 놓고 이제 레이어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우리 캐드상에서도 선을 그릴 때 뭐 기둥의 색깔이라든지 벽의 색깔이라든지 창호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도면을 그리게 되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작업을 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여기에 블럭과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많은 것들을 나중에 수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는 항상 도형을 그릴 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지 수정과 조정, 그리고 뭔가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숨기거나 아니면 레이어만 키고 보려고 했을 때에 작업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주의 깊게 보면서 레이어에 대한 것들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 대한 상황은 이제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릴 때 하나하나 도형을 그릴 때 모델링을 할 때 그 요소에 대한 레이어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블럭으로 만들었을 때 메이크 그룹, 블럭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에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블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귀에 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그룹도 역시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거의 면이나 선은 원형 기둥 2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블록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원형 기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옆에 있는 원형은 원형 기둥으로 선과 면이 다 레이어상으로 이제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안에도 면도 원형 기둥, 선도 원형 기둥, 블록도 원형 기둥, 이렇게 레이어가 그 현재 레이어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푸시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2개의 원이 있죠. 이거는 그룹으로 들어가서 리버스 페이스로 해서 색깔을 좀 바꿔놓고 블록에서 이제 높이 값을 6m다라고 하면 취수 입력창에 6000을 입력하고 이제 높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기둥의 형태가 틀린 기둥이라 하더라도 높이 값을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그 많은 기둥이 있다거나 기저판이 있다거나 높이 값을 줘야 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벽도 높이 값이 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간단하게 이제 하는 방법은 지금 6m라는 높이 값이 푸시풀의 명령어가 이 컴퓨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풀의 P 기능에 이렇게 끌기를 하고 나서 그 전에 그렸던 높이 값의 온페이스에 가보면 같은 높이라는 거를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치수를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푸시풀 명령을 내렸던 그 높이 값을 맞춰서 이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놓고 이것도 세그먼트를 120개 정도로 한다라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면도 이제 반전을 시켜서 지금 6m 같은 6m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면선상의 높이 값을 이제 맞춰주면 같은 높이 값이 되게끔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푸시풀에서 높이 값은 컴퓨터상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푸시풀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은 값이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예를 들면 벽면의 형태든 사각형의 형태든 이런 것들이 같은 높이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같은 높이를 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푸시풀은 그 높이 값을 만드는 거는 여기 치수 입력창에서 치수로 입력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높이 값에 대해서 온페이스 상의 높이를 이제 같게 만들어준다든지, 면상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똑같은 높이 값으로 인식을 하고 높이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제 치수 입력을 해서 높이 값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온페이스로 해서 높이가 이제 다를 때도 있죠. 또 어떤 명령을 그 전에 내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온페이스로 해서 높이 값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설계자 본인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높이 값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게 두 개는 그룹이죠. 요거는 이제 그룹이 아닙니다. 그룹 상태이든 그룹이든지 간에 그 높이 값에 대해서는 그 명령어를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 컴퓨터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쉽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높이 값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푸시풀로 해서 밀고 당기기 위해서 높이 값을 정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기본 도구와 그리기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그 확대와 옵셋, 그 다음에 팔로미, 그리고 이 보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